오늘 얘기하는 이 조건을 알고 빌라를 고른다면 최악의 빌라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매 관련된 책이나 영상을 보다 보면 사지 말아야 될 빌라 조건들을 알 수가 있죠. 잘 팔리는 빌라, 잘 팔리지 안 되는 빌라, 여러 조건이 있지만 그건 사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위반 건축물이 있는 빌라, 입지가 안 좋은 빌라를 사지 말라라고 하고, 그리고 탑층 빌라 살 때는 옥상의 누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오늘 이 영상은 어떤 거냐? 빌라를 처음 경매나 일반 매매로 사려고 할 때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네 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임장 가면 반드시 확인하는 내용이니까 일반 매매든 경매로 사든 빌라를 살 때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경매나 일반 매매로 실거주하는 빌라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 건물 외관이 너무 예뻐서 사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고 가셔서 후회 없는 빌라 매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빌라 방문할 때 반드시 주차장에서 주차를 해보세요. 보통 2000년 이후에 지어진 빌라는 필로티 구조가 많죠. 아무래도 오래된 빌라는 따로 주차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필로티 구조로 된 빌라를 선호를 하게 되죠. 요즘 신축급 빌라는 아예 세대별로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만 세대별로 지정 주차 공간이 따로 확보되지 않은 빌라도 있거든요. 이렇게 세대별로 주차 공간이 따로 없는 빌라는 이중 주차는 둘째 치고 공간이 좁은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세대별로 주차 공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한 세대에서 차가 두 대, 세 대일 때 그 주차 공간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주자들끼리 분쟁도 꽤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주차 공간이 따로 없는 구축 빌라 같은 경우는 인근에 주차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아니면 공용 주차장이 따로 있어서 이용 가능한지도 확인 꼭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계식 주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왕이면 기계식 주차보다는 일반 주차장이 있는 빌라가 팔 때도 더 유리하니까요. 그리고 임장 다니다 보면 이런 경우를 경험하는데, 주차를 하고 내릴 때 옆 기둥 때문에 문이 조금밖에 안 열려서 내릴 수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차면 문이 어느 정도 열리는데 조금 큰 차면 문이 조금밖에 안 열려서 운전석이나 조수석으로도 못 내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를 방문할 때 꼭 빌라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문을 열어보세요. 특히 기둥이 있는 쪽으로요. 그렇게 주차를 하고 문을 열었는데 문이 잘 열린다. 그렇다는 의미는 건축할 때부터 이 주차 공간을 신경을 썼다는 의미겠죠.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면 다른 부분도 꼼꼼하게 신경을 쓰고 건축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실제로 인근에 인기 있는 빌라 주차장을 가보시면 바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빌라 입구부터 관리 상태나 바닥, 공동 현관을 꼭 확인을 해보세요. 보통은 1층에 음식물 쓰레기통이나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막 던져져 있거나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관리가 안 돼 있다. 그리고 공동 현관 입구에 여러 전단지들이 붙어 있는데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다. 그런 빌라는 일단 패스하세요. 임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빌라는 CCTV도 있고 공동 현관에 전단지를 붙이면 신고한다는 경고 문구도 있거든요. 그리고 공동 현관에 비번을 적지 말라고 공지가 돼 있다면 빌라 자체 관리도 그렇지만 보안 부분도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구축 빌라는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다면 거주자들끼리 소통과 협조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거주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사라지겠죠. 단 요즘 빌라는 외부 업체에 관리를 맡기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부 업체를 통해 관리하는 빌라가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라를 볼 때 거주자들끼리 공동으로 관리를 하는지 외부 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외부 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한다면 일단은 건물 관리에 대한 걱정은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통이나 재활용 수거장, 하수구 위치를 잘 살펴보세요. 특히나 내가 사려고 하는 빌라가 저층일 때 신경 써야 되는데, 저층일 경우 바로 옆이나 밑에 음식물 쓰레기통이나 하수구가 있다면 냄새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 물건 중에 1층 빌라 임장을 가면 저도 반드시 확인하는 부분이거든요. 여름에 특히 냄새가 심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통이나 재활용 수거장이 아예 독립된 공간에 있다면 이 부분 또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운영 상태도 한번 보세요.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지, 음식물 전용 쓰레기통에 버리는지, 아니면 요즘 빌라들은 카드로 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있거든요. 그런 음식물 처리장인지, 그거에 따라서 빌라 거주 만족도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라를 살 때 우리가 건축할 때 철근이나 콘크리트 뭐 이런 것들이 기준에 맞게 들어갔는지 사실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빌라 임장 갈 때 나 혼자라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체크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해서 좋은 빌라 매수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자가 아니라 실제 거주하는 공간이라면 몇 년은 살아야 되는데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겠죠. 이 부분은 실거주할 빌라를 살 때뿐만 아니라 투자로 살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투자로 사고 누구에게 팔거나 임대를 준다면 그 집을 매수하는 사람도 세입자분들도 결국에는 거주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 거니까요. 네 번째는 위반 건축물이 아닌 빌라를 사셔야 돼요. 위반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보통 증축이나 근린생활시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증축은 4층이나 5층에 일조권 때문에 판넬로 덮어서 면적을 증축시킨 건데 이 부분은 현장에서도 확인 가능하겠죠. 건축물 대장에 이런 위반 건축물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큰 문제는 대출일 거예요. 경매로 낙찰을 받든 일반 매매로 사든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든 대출이 나와서 소유권 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철거 후에 위반 건축물 등재를 없애지 않으면 나중에 팔 때도 쉽지 않습니다. 사는 사람도 대출을 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위반 건축물이 19년도 4월 23일 이전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과징금 횟수를 다 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다 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부과는 안 될 텐데 19년도 4월 23일 이후에 등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원상복구 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게 됩니다. 어쨌든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든 안 내든 위반 건축물이 있다면 매수자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할 때도 대출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 이런 물건을 산다거나 낙찰을 받았으면 철거 비용도 감안해서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경매로 이런 물건들을 입찰을 하겠다. 그러면 입찰 전에 무조건 대출 가능 여부를 체크하고 입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가 있는데 보통 빌라는 건축물 대장을 보면 다세대 주택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된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한의원 이런 정도가 되어 있다면 아예 쳐다도 보지 마세요. 건축을 할 때 2층, 3층은 이렇게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나머지 층은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보면 용도만 근린생활시설이지 다른 층에 있는 주택과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을 사전에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이런 경우도 원상 복구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고 또 대출도 어려울 수 있고 임대는 상관없겠지만 나중에 팔 때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정말 싸게 내놔야 팔릴 수가 있을 거예요. 매도가 아예 안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여러 규제들이 많기 때문에 매수자가 굳이 그런 빌라를 살 이유는 없잖아요. 더 좋은 조건의 빌라도 많을 텐데 투자든 실거주든 큰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런 작은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것과 그냥 사는 건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빌라 경매 시장도 남들이 다 좋아하는 입지, 연식, 평수는 낙찰가가 이전보다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빌라 시장은 어려운 건 사실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경매에 관심이 있고 실제 경매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잘 팔리는 빌라, 사면 안 되는 빌라, 이런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그건 사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거주할지 투자할지에 따라서 내가 물건을 고르는 접근 방식이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경매도 결국 부동산 투자이기 때문에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경매를 알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1대1 코칭방과 오프 스터디에서 더 많은 내용들을 공유하니까 저와 함께 경매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일반 매매로 사든 경매로 빌라를 사든 동일한 부분은 시세조사나 물건 분석을 잘해서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빌라를 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이나 대출 규제로 인해서 요즘에는 매매 사업자를 이용해서 단기 매도로 수익 내시는 분들이 많죠. 저희 1대1 멤버나 스터디 멤버들도 대부분 이 단기 매도로 경매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단기 매도로 경매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꼭 알아야 되는 게 매매 사업자 활용 방법이겠죠. 할 때 세금을 아낄 수 있고 기존 대출이 있어도 DSR 영향을 받지 않고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사실 매매 사업자도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사용되는 여러 비용에 관한 혜택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차로 인장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차를 쓸 때 세금 처리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매매 사업자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영상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이 영상 꼭 보시고 매매 사업자를 잘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경매 투자 하셨으면 좋겠어요.